네, 김재구 우리 교수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또 그 이 사회적 경제가 우리 일자리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모델로 삼는 저 유럽 EU들 보면 사회적 경제가 전체 고용의 한 6.3%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2017년 기준으로. 또 특히 이제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이런 국가들은 한 10%까지 육박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쭉 추진해 오고 있어서 그나마 4년간 양적으로 성장해서 2016년에 9만 명 수준이던 종사자 수가 2019년에 약 14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취업자 수는 우리의 경우는 전체 2,755만 명 취업자 수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유럽이 사회적 경제 고용 비중이 약 7% 수준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절반 수준만 육성해도 한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보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유럽에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우리와 다른 사회 경제적 환경이나 정책적 차별성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도 각국의 역사나 문화, 제도의 이런 차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근간으로 해서 풀뿌리 사회적 경제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조직들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을 해왔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혁신이라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기업의 공익재단 또 다양한 교육기관들의 참여를 통해서 속속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우리가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외환위기를 비롯해서 이렇게 경제성장 일변도만으로는 여러 양극화의 문제가 나타나고 특히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런 현실에 서 있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자조자립을 돕는 일을 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최근에 ESG 열풍을 비롯해서 기업들도 자기들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경제가치 창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경영을 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보고 계신데 사실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 가장 약하고 어려운 또 혹은 소외됐다고 하는 이분들이 이런 사회 혁신에 대한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그들만 혹은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의 주류라고 하는 그 메인스트림 자체가 경제 성장 일변도라는 단선적 가치가 아니라 다 함께 이해관계자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주창을 함으로써 이 주류 경제 영역, 이를테면 여의도에 있는 자본시장도 변화가 되기를 저희가 함께 권유를 했고 감사하게도 많은 기업들이나 공익재단들이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와 협업을 하면서 그런 변화를 일궈온 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말씀 주신 것처럼 1%가 채 안 되는 이런 영역이지만 여러 비영리 기관들 또 영리 쪽으로는 일반 기업의 CSR이라든가 또 사회적 가치 ESG 흐름과 함께 한국 사회를 변환, 대전환 시킬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이런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ESG의 그런 흐름 이런 것들과 함께 간다는 점은 좋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지적하시지만 우리의 이런 사회적 기업이 유럽과 달리 자생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정부로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서 커온 것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뭐 지금 법에 그런 지원들에 대한 우려 지적이 있는데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도 어떤
정부 지원 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우리 경제 및 사회에 기여한 점이 무엇이고 또 기존의 지원 효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물론 이제 정책을 형성하거나 새롭게 변화를 시킬 때 그 현장의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런 조사의 결과에 기반을 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국노동연구원이라든가 한국개발연구원 KDI 또 실행기관으로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태 조사라든가 성과 평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보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실은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국회는 물론이고 좀 더 공적인 자료로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자들, 학자들이 또 역시 다양한 관점으로 이걸 분석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정책 제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정보 공유에 대한 기반을 만드는 내용도 이번 기본법안에 포함되면은 크게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